프로폴리스의 효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폴리스의 양리작용, 프로폴리스 효능.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가 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벌이 이걸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자기 집안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해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벌은요, 이거 없으면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벌은 병 걸려서 죽거나 다른 외부의 침입자들에 의해서 금방 망가집니다. 이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수술실들을 보면 완벽한 무균적 상태의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데, 벌통 안의 자연적 조건을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국 카티프에 있는 이 국제 꿀벌 연구소에서 이 프로폴리스의 화학 성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이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150종의 생화학적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폴리스에서 몇 종이요? 150종의 생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어떤 식물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그 양리 성분이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 충청도나 강원도나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그 나라마다 그 기후와 토양과 나무의 수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소나무가 많은 지역, 그다음 온나무가 많은 지역, 아니면 뭐 잣나무가 많은 지역, 지역에 따라서 이 프로폴리스의 형태나 향이나 맛이나 심지어 그 효과까지, 양리 작용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프로폴리스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내용물을 조사해 보면 프로폴리스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식물에 들어있는 이 화학 물질들이 프로폴리스가 다 갖고 있는 거죠. 프로폴리스를 우리가 채취를 제가 해보면 그 밀랍이 붙어 있어요. 밀랍 아시죠? 찐득거린 밀랍. 그 밀랍과 또 휘발 성분, 그리고 페놀, 그 다음에 이제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집합이 되어 있는 게 프로폴리스. 여러분 매일 마시죠? 매일 하루 2번 내지 3번, 4번 이렇게 마십니다. 신기한 건요, 이 식물의 플라보노이드가 프로폴리스로 바뀔 때 생화학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리작용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플라보노이드인데 벌이 자기의 타액과 벌들이 갖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벌들이 제조를 하면 얘가 이제 특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리성이 쫙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벌의 침샘에 있는 효소 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뜬 꿀은 벌의 효소가 들어있어서 꿀 자체가 좀 다릅니다. 꿀 자체가. 플라보노는 이제 비배당체로 되어 있는데요. 즉, 이 당과 결합하지 않은 구조예요. 어떻게 보면 식물성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그렇듯이 프로폴리스의 플라보노이드도 이 비배당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배당체라고 하는 이 당질과 결합하지 않고 스스로 양리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능을 보면 제가 몇 가지로 가져왔냐면 9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프로폴리스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마취와 진통. 제가 이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폴리스 원괴라고 하는데, 이 원괴를 떼가지고 그거를 플라보노이드를 녹이기 전에 그 원괴 밀랍과 그 같이 들어있는 원괴를 입에다 씻고 물고 있었는데 진통이 싹 사라졌어요. 진통이. 입념이 아플 때 저는 벌을 보다가도 이렇게 그 벌 위에 소광대라고 합니다. 그 벌 집 판 위에 나무가 그 소초 위에 소광대 위에 이렇게 쭉 끈적끈적한 게 붙어 있으면 밀랍과 프로폴리스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럼 그것을 긁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입에다 딱 씹으면은 애리한 맛이 있어요. 혀가 막 말리는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세 바퀴가 말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그 아픈 통증이나 염증들을 쫙 빨아당겨요.
저는 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 봤는데 염증 있는 분들 있죠. 염증이나 거기에 딱 붙여버리면 그 원계를 가지고 붙여버리면 염증이 쫙 빨아당겨요. 신기하죠?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진통. 화상이나 입안에 상처, 잇몸 질환 있을 때는 무엇보다 최고의 물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러시아와 불가리아 등 여러 나라의 연구소에서 프로폴리스가 마취나 진통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거의 뭐 100여 년 전부터 뭐 수십여 년 전부터 알려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알러지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음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뭐가 많이 생기죠? 알러지 반응이 많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인류는 이 알러지에 굉장히 약하고 알러지에 민감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알러지 검사가 쭉 몇십 종이 나오는데 수십만 주고 합니다. 그렇죠? 혹시 해보셨나요? 아토피가 있거나 뭐 몸이 근질근질하거나 하는 분들은 가서 검사를 한번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면 자기 그 진먼지 알러지, 뭐 고양이 알러지, 개 알러지 막 쭉 나오잖아요. 어떤 식품 알러지, 꽃 알러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여부를 이제 진단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알러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알러겐에 부착해서 히스타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을 차단시켜버려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알러겐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얘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처치나 응급 상황을 다 하고 나서 종료가 되면 간에서 그게 분해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얘가 돌아다니면서 몸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들을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그것을 싹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연구 결과고요. 자, 세 번째는 세균 저항. 세 번째는 뭐 저항을 했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그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염병들이 세균에 의해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옮겨지죠. 우리 주위에 좋지 않은 세균이 너무나 많아요. 뭐 결핵균이라든지 콜레라, 파상풍 뭐 이런 거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에 다 속합니다. 세균은 한 몇 종 정도가 있을까요? 세균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세균의 종류가 200종. 왜 안 놀라세요? 200종. 이 아닌 2,000종 있다고요. 2,000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내 휴대폰, 뭐 마이크, 여러 옷, 아니면 여러 차, 변기, 막 이런 데 주변에 있는 세균이 한 2,000종 이상이 있는데요. 이 저온 세균, 중온 세균, 고온 세균, 세균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온일 때 활동할 수 있는 세균이 있고, 중온일 때 활동할 수 있는 세균이 있고, 고온일 때 활동할 수 있는 세균이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 세균이 없겠지? 아닙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세균이 없겠지? 아니에요. 세균은 여러분들이 그 세균에 배양할 수 있는 노폐물을 만들기만 하면 어떤 세균이든지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병원균, 세균이 침입하면 면역체계는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방어하기 노력하는데 언제 병이 생기는 줄 아세요?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하면 그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이 세균은 크게 이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세균이 염색되는 성질에 근거해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염색 결정을 흡수한 뒤에 보라색을 지니는 균을 그람 양성균이라고요. 그람 양성균 잘 기억하세요. 보라색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고요. 헷갈리지 않게 색을 지니고 있을 때와 지니고 있지 않을 때, 특히 포도상규균 들어보셨죠? 포도상규균, 연쇄상구균, 그다음 폐렴균, 나병균, 파상균, 풍균,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그람 양성균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이질 같은 거 있죠. 살모넬라, 이질, 이런 것들, 뭐 콜레라균, 페스트, 수막염, 이런 것들을 그람 음성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프로폴리스는
그람 양성균 종류의 80%까지 들어요. 거의 약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람 음성균은 20% 이상. 네. 실험 연구 결과로요. 그러니까 세균에는 정말 프로폴리스가 엄청나게 좋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항곰팡이. 곰팡이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나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곰팡이도 역시 따라다닙니다. 습지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판 밑이라든지 아니면 뭐 견과류라든지 여러분들의 옷장의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곰팡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드셔왔던 된장도 곰팡이균. 그러니까 곰팡이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접하며 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곰팡이균을 없애는, 즉 살진균제라고 표현하는 이 효과가 1997년 폴란드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톡소플라스마원 충을 죽인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보도였는데요. 특별히 호흡기관에 있는 곰팡이 성장 억제, 독소 감소 그런 것들이 논문에 쭉 나왔는데 인체에는 4종의 곰팡이에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겠지만 크게. 근데 특히 프로폴리스가 다른 항진균제보다 훨씬 더 곰팡이를 처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특별히 칸디다균에 대한 프로폴리스의 항곰팡이 작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곳에 프로폴리스 스포이드를 좀 뿌리시면 액상을 드시는 양 정도에서 액상을 타서 스포이드를 좀 뿌려주시면 아주 좋아요. 화장실이라든지 자동차 그 바닥이라든지 그다음 현관이라든지 그런데 뿌려주시면 아주 좋고요. 5번째, 항염증입니다. 항염. 우리가 보통 이제 중이염 아시죠? 중이염, 그다음에 결막염, 그다음에 또 무슨 염이 있어요? 비염, 축농증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그런 염증이 우리 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때 프로폴리스 자체가 항염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프로폴리스가 왜 유명해진 줄 아세요? 염증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릴 때 최고의 물질을 우리가 이제 프로폴리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천연 항생제, 천연 항염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이 항염제가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비염, 편도염, 축농증, 녹내장, 편두통, 치주염 등의 부작용 없는 최고의 자연물질. 이 관절염 있죠. 관절염이 류마티스성으로 오는 분들은 거의 열감을 갖고 있어요. 그 열감을 갖고 있을 때 그 열감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뜨려질 수 있다는 사실. 자, 6번째, 항방사선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를 위해서 이 방사선을 이제 받게 되죠. 1989년 폴란드와 캘리포니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 감마 방사선에 노출된 생쥐에게 프로폴리스 제제를 이제 주사한 결과 백혈구가 정상으로 되었어요. 근데 주사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쥐들은 다 사망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감마 방사선에 의해서 그 노출된 생쥐가 프로폴리스 주사를 맞았는데 거의 살았고 프로폴리스 주사를 맞지 않은 쥐들은 다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면역력이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한국 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마선에 의한 골수세포 염색체 및 조혈계 손상이 있을 때 프로폴리스가 50% 억제 효과를 낸다. 한국 국내에서도. 우리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 프로폴리스에 대한 실험 연구 자료가 굉장히 적어요. 논문도 별로 없습니다. 논문이 있어봐야 외국에서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좀 활용한 거 이런 거밖에 없지 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진짜 이 논문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항방사선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항산화 작용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을 산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로 그 산화를 막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연세대학교 생명공학자가 프로폴리스의 식품 보존제 개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려졌죠. 그러니까 프로폴리스 자체가 식품을 보존할 수 있는
보존 물질, 천연 보존 물질로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졌었고요. 자, 8번째, 보존성 방부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보존성과 방부 효과가 있다는 첫 번째 이 사실이 러시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이 봉사물의 굉장히 선진국이거든요. 봉사물에.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 이집트에서 합성 제품 못지않게 프로폴리스의 보존성을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그 논문을 냈었고, 이탈리아에서 프로폴리스를 스프레이를 제조를 해가지고, 이건 희석이죠 사실은. 희석을 해서 분무하면 공기 중에 이 나쁜 미생물 그 숫자를 90%까지 감소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공공기관에서 다른 거 말고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뿌려주면, 분말액 그 희석물을 뿌려주면 90%까지 좋지 않은 미생물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마지막 9번째, 항암 작용입니다. 항암 작용. 네, 항암 작용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일본의 책 중에 한 권의 책은 아예 프로폴리스를 먹고 암이 나은 사람들만 쭉 기록된 책이 있어요. 거기에 1장부터 끝장 다 그냥 프로폴리스를 먹고 암이 나은 사람들에서 그 경험담이 다 나온 책이 있어요. 쉽지 않은 데이터 분석과 결과인데, 이거는 경험담이기 때문에 뭐 1번 뭐 간암 나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992년 도쿄에서 암세포 억제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미국과 독일에서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이웃나라 일본도 최근에, 물론 지금은 최근이 아니지만 암세포 억제의 이 기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자료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이상을 제가 프로폴리스를 사용해 오면서 정말 그 많은 효과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도 계속 그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일례로 저희 집에 이 자연치유센터에 오셨던 한 분이 이 피부암이 있었어요. 얼굴에, 몸에다 피부암이 있었는데 햇빛을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안 좋은 피부암이었어요. 네, 지금도 연락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데 암 덩어리가 얼굴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 분말과 그 액상과 그 가루를 섞어서 계속 바르게 했더니 거기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달인가 여기 2주 있었고 한 달 안에 이게 없어졌어요. 하나가 없어지고 또 하나는 아주 희스름하게 지금까지도 바르고 있어요. 다른 부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폴리스가 피부암에 일어났던 그 경험을 보면서, 야, 정말 이 플라이보노이드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정말 좋구나.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하는 분들에게는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로션이나 아니면은 그 물이나 희석을 해가지고, 수용성 프로폴리스 이제 그런 것들 물에 희석을 하거나 해서 발라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특히 분말 같은 경우는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물이나 올리브 오일이나 희석해서 몸 배나 이 장기 부분에다가 쫙 발라주면요 굉장히 좋아요. 네, 프로폴리스를 계속해서 이 배나 등이나 심장 이쪽에다가 발라주면은 아주 좋은데, 그걸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것도 좋고요. 네, 암 주변이나 또 입이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것도 좋은데 마시는 거 좀 남겨서 이 배 같은데 마사지 해주고 하면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프로폴리스를 우리가 매일 먹는데 효능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프로폴리스의 효능을 한 9가지로 정리해서 왔습니다.